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좀 지켜봅시다. 이번 이해운 장관 인선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말입니다. 지금 누가 가장 난리인지를 보십시오.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힘당이 가장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해운 인선을 두고 잡음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히 보수 출신을 썼다는 파격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파격 위에 아주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데 있습니다. 내란과 불법 계엄을 둘러싼 과거 발언, 그 중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면 후보자 본인이 직접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의 의사를 더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던졌습니다. 이건 인선을 감싸는 말이 아니라 인선을 통제하는 말이고 사람을 데려오되 원칙을 깎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국정은 토론으로 굴릴 수 있어도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문제는 토론의 소재가 될 수 없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두 겹으로 읽힙니다. 한쪽으로는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아 정부를 꾸리는 방식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하게 토론하면서 견해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책과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통합이나 실용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이어지는 문장은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과거에 용납하기 어려웠던 내란 관련 발언이라면 본인이 직접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더 확실히 밝히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다름은 괜찮다와 이건 다름이 아니다를 동시에 말했습니다. 정책의 차이는 조율할 수 있지만 불법 기엄과 내란을 옹호하거나 흐리는 태도는 조율의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힘당이 느끼는 공포는 단순합니다. 이해훈이 정부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국힘당 내부의 서사를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국힘당이 그동안 기대어온 언어는 늘 진영의 언어였습니다. 같은 편이면 감싸고 다른 편이면 공격하는 방식으로 판을 짰습니다. 그런데 자기 당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국가 예산의 큰 축을 맡는 자리로 이동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국힘당이 쓰던 단어들이 힘을 잃습니다. 누군가를 배신자로 규정하는 순간 국민은 되묻습니다. 배신이 무엇이냐고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기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는 게 배신이라면 그 정당이 지키는 충성은 누구를 향한 충성인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국힘당이 지금 가장 곤란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신 인사권의 명분을 국민 앞에 내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명은 할 수 있지만 지명을 통해 후보자가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인사가 곧 면죄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이해훈에게는 숙제가 되고 국힘당에는 족쇄가 됩니다. 이해훈이 스스로 단절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불법 기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흔들림 없이 밝히면 국힘당이 걸어온 길이 더 낡아 보입니다. 반대로 이해훈이 머뭇거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말로 인선을 조정할 명분을 확보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국힘당이 주도권을 쥐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판을 그렇게 짜놓은 겁니다. 이해훈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고 했고 계엄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문장의 강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계엄을 정당화하는 쪽과 선을 긋는 순간 국힘당이 그동안 회피해온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국힘당은 왜 계엄을 계엄이라고 부르지 못했는지, 왜 내란을 내란으로 인정하지 못했는지, 왜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지, 왜 계속 극우의 언어에 기대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외부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 인물이 이동한 사건 때문이라는 점에서 국힘당은 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돌 던지는 건 익숙하지만 안에서 균열이 나는 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택한 반응이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장동혁이 이해훈의 장관직 수락을 두고 강한 표현을 섞어 비판하고 당에서 제명 조치까지 했다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배신이라는 말은 공동체의 규범이 분명할 때 힘을 가집니다.
국가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규범이라면 불법 계엄과 내란 문제의 단절을 요구하는 쪽이 오히려 규범에 충실합니다. 그럼에도 배신이라고 낙인 찍는 순간 국힘당의 규범이 헌법이 아니라 당내의 충성 경쟁처럼 보이게 됩니다. 정치가 시대를 읽지 못하고 내부 단속에만 매달릴 때 국민은 그 정당이 국가가 아니라 조직을 먼저 보는 집단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국힘당이 스스로 그 모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규제가 인선을 두고 탕평이라고 평가하고 국힘당의 제명을 속 좁은 진영 논리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김종인도 인선을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국힘당의 반발을 옹졸하다고 지적한 흐름이 겹칩니다. 이런 말들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 발언자들이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라기보다 국힘당의 대응이 지나치게 진영의 문법에 갇혀있다는 인상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전문가의 말보다 태도를 봅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이라는 주제가 걸린 자리에서 어떤 정당이 국가적 기준보다 당의 체면을 앞세우는지 더 민감하게 봅니다. 국힘당은 지금 그 민감한 지점을 정면으로 밟고 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말하면서도 원내에서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청와대가 의사표명에 거리를 둬야 한다고 한 대목도 흥미롭습니다. 이건 청와대가 정치적 공방을 피하려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칙을 분리해두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인사 문제는 청와대가 책임지고 말하되 국회 내 선출진 문제는 정당과 국회가 책임질 영역이라는 선을 그는 겁니다. 국힘당 입장에서는 공격 지점을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을 청와대 탓으로 몰아가려 해도 청와대는 그건 그 영역의 책임이라고 받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힘당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프레임 전쟁인데 그 프레임이 배신자라는 낡은 단어에 머물러 있으니 더 초라해집니다. 매불쇼에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이미 검증을 거쳐 임명 절차가 진행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흐름은 설령 표현이 다소 과감하더라도 정치적 맥락은 선명합니다. 청와대는 몰랐다는 핑계로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알고도 데려왔고 그래서 더더욱 후보자의 입장 정리가 필수라는 방향으로 판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국힘당이 가장 잘 쓰는 공격이 검증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먼저 논란이 있는 지점은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단절해야 한다를 공개적으로 말해버리면 공격은 공허해집니다. 검증이 없어서가 아니라 검증 이후의 정치적 책임과 공개적 확인의 문제로 격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힘당은 이런 국면을 특히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도망다니던 질문이 무대 중앙으로 끌려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힘당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결국 답은 간단합니다. 국힘당은 내란을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꼬이기 시작하면 태도가 흔들립니다. 태도가 흔들리면 조직은 더 센 언어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극우에 가까운 정서와 언어가 정당의 무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국힘당은 중도와 상식의 영역에서 자꾸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혜원 같은 인물이 국가 운영의 자리로 이동하면 국힘당 내부에서조차 우리가 너무 멀리 왔나라는 의문이 번질 수 있습니다. 국힘당 지도부는 그 의문이 가장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명이라는 강수를 두고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 내부 단속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결속을 만들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정당을 더 작게 만듭니다. 남는 사람만 남게 되고 남는 사람끼리 더 강한 말만 주고받게 됩니다. 국민은 그 정당이 점점 더 사회의 평균 감각에서 멀어진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계산이 드러납니다. 이혜원을 통해 국힘당을 흔들려는 정치 공학만 있었다면 내란 문제를 저렇게 정면으로 요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는 칼날이 두 방향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혜원이 명확히 단절을 표명하지 못하면 인선 자체가 흔들립니다. 정치는 원래 싸움입니다. 하지만 싸움에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불법 개헌과 내란 문제에서 기준을 흐리는 정당은 정책 경쟁을 할 자격부터 묻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국힘당이 지금 받고 있는 질문이 그겁니다. 배신자라는 말을 아무리 크게 외쳐도 국민이 듣는 건 다른 문장입니다.
낡은 정치의 습관을 흔들어 놓고 국가 운영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싸움으로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국국힘당이 멘붕에 빠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